자, 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볼까요? 예,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대 오세훈표 안심소득입니다. 예.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, 이 기본소득은 뭐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개념인데 안심소득은 아직 좀 낯설거든요. 예. 예,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해서 이제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고요. 예. 이 안심소득은 이 선별적 복지로 볼 수 있는데요.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안을 보면 이 4인 가구 기준 연 6천만 원 이하의 이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요. 그 6천만 원 이하면은 그 실제 소득 간 이 차액 간 이제 발생하는 그 차액 간에 발생하는 그 차액의 그 절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. 이걸 제가 좀 쉽게 숫자로 설명하면은 이 기본소득은 뭐 이 기본소득도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몇 해 지급할지 아직까지 뭐 정해지질 않았지만요. 국민 전체를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이제 1인당 50만 명씩 지급하면은 25조 원 가량의 이제 예산이 드는 건데요. 이걸 1년에 한 번 주면 월 한 4만 원 정도 주는 거고요. 또 월 1회 주면 한 300조 정도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다. 300조? 예, 300 정도 예산이 드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50조 되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죠. 얼마를 몇 번 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. 안심소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 5천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하면 중위소득 6천만 원에서 이 1천만 원이 미달합니다. 그럼 그 절반인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. 뭐 연 3천만 원 소득 가정이면 차액인 이 3천만 원의 절반인 1,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. 한마디로 6천만 원을 넘게 벌면 지원금이 없다라는 거고요. 이 역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는데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이재명 지사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서울만 해도 연 17조 원이 들고 국가 전체로 따지면 85조 원 정도가 든다.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비판이 일단 나왔습니다. 정확한 지원 기준이 나오면 얼마 예산이 필요할지도 나오겠죠. 자,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지사 간의 설전이 지금 뭐 되게 좀 치열하다고 하는데, 먼저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안심소득은 국민을 그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또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대립시킨다.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, 또 오세훈 시장은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다.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서로 비판을 또 하고 있거든요. 예. 우선 이 이재명표 기본소득 그리고 오세훈표 안심소득이 서로 맞붙었지만요. 사실 두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빼고 보면요. 오히려 기본소득이 이 경제적 격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를 재분배하자라는 거니까 보수 정치에 오히려 부합을 하고요. 뭐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, 정세균 두 유력 대권 주자들도 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면서 이제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거든요.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안심소득은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를 분배해 주자는 거니까 이제 진보 정치와 오히려 더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, 오세훈 이 이름이 이제 브랜드처럼 붙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뒤바뀌게 된 거죠.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뭐 현금 살포다, 뭐 국민들을 대립시킨다 이런 비판은 뭐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할 거 없이 여야 모두에서 언제든 계속 제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아직 뭐 지원 기준이나 액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구체화돼야 이제 검증이 될 걸로 보이고요. 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도 그때쯤 돼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현금을 주면 자꾸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일부 있는데요.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복지를 바우처나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주는 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. 뭐 현금은 어디든 필요한데 바로 쓸 수 있고요. 또 쓰는 대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. 그래서 현금 지원이 아니냐보다는 오히려 재원 마련이 얼마나 탄탄하게 구성되었냐 이걸 기준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예. 자,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여권 내부에서도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좀 상당하거든요. 예, 그렇죠. 당장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이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.
이러면서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. 예, 뭐 정세균 전 총리도요.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에서나 상상할 정책이다. 현실 가능성도 없고 가성비가 떨어진다. 이 가성비 떨어진다는 거는 그 50만 원 1년 단위로 하면 4만 원씩 주는 거 아니냐. 뭐 용돈 아니냐. 이런 비판과 이제는 맞닿아 있고요. 예. 그리고 최근 대권 조전을 선언한 뭐 이광재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의견입니다. 결국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지사를 지금의 위치까지 만든 이 기본소득에 대해 여권 그 대권 주자들이 협공을 펼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시장의 그 안심소득을 두고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펼치면서 대응을 하는데 다른 그 자당 소속 대권 주자들의 공격에는 뭐 특별히 대응을 이 지사가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유가 있을까요? 그 우리가 일타 쌍피라고 하잖아요. 예, 이낙연, 정세균 두 전직 총리를 비롯해 다른 여권 내 대권 주자들도 결국에는 이 선별적 복지를 하자라는 쪽이랑 좀 가깝습니다. 뭐 오세훈 시장과 이제 유사한 건데요.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을 공격하면 자연스레 당내 반대 의견에 대한 방어 및 이제 반격도 가능한 거죠.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권 내 대권 지지율 부동의 1위입니다. 예. 그간 이 지사를 괴롭혀왔던 이 대권 연기론도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. 또 9월에는 이제 대권 후보가 선출돼야 되는데 9월까지는 이런 추세라면 대권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당내 유력 경쟁자들과 이제는 설전을 벌여서 이 감정의 골을 만들 필요는 없다. 어차피 대권 주자가 되면 모두 안고 가야 한다.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계속 지켜보고요. 자,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자사고 소송전 조희연 판정패입니다. 자, 지난 28일에 경희고등학교와 한대 부속고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그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. 예. 이로써 서울의 경우에 자사고 8개 교가 1심 소송 전부를 승소를 하게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8개 교가 소송을 해서 8개 교가 다 이긴 겁니다. 그렇네요. 승문, 신일, 배재, 세화, 중앙, 이대부고 이 6개 학교가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. 네. 이번에 경희고와 한대부고 두 학교까지 해서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한 8개 교 모두가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한 결과가 나온 거죠. 그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? 8개 학교가 뭐 거의 비슷한 거죠? 뭐 거의 유사하죠.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 5년마다 이제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. 예. 그런데 지난 2019년 8월에 이번에 판결이 나온 이 경희고와 한대부고를 포함한 이 8개 학교에 대해 이 기준 점수인 70점, 그러니까 70점이 넘어야지 재지정이 되는데 이 70점이 미달된다고 해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. 그런데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2019년이니까 이 평가 기간은 5년마다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5년간의 뭐 학교 운영 내역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는 건데요. 네. 그런데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 평가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2018년 11월이 되어서야 이 평가 지표와 기준을 이 상당수 학교 측에 분리하도록 새로 만들거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. 그리고 이걸 그대로 소급해서 평가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처분 기준 사전 공표제라고 해서요.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그 평가 기준을 미리 공표해야 되는 겁니다. 뒤늦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교육청이 이걸 위반했다라는 게 이번 법원이 8개 자사고에 손을 들어준 주요 이유입니다. 자,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그 이전 패소한 사건에서도 이미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하겠죠? 예, 그렇겠죠. 아무래도 자사고 폐지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조희연 교육감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. 핵심 정책.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의 항소는 충분히 예상이 됐고요. 실제로 항소를 했고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이는데요. 그런데 이번 판결이 난 후에 이제는 당장 8개 자사고 교장단이요.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이번 소송에서만 1억 2천만 원의 혈세가 사용됐다. 교육청의 항소 제기는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또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조교육감에게 사과와 항소 철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. 일단 교육청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게요. 막상 소송에서 다 졌습니다. 그런데 또다시 항소를 한다. 혈세 낭비라는 비판. 이건 좀 뼈를 때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뭐 항소심에서는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볼 때 거의 힘들 걸로 보입니다. 뭐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. 자,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린 그런 모양새인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이 판결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 교육청이
자사고 폐지라는 이제 큰 틀에 얽매인 나머지 이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만약에 자사고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이 법도 미리 개정하고 뭐 규정도 미리 개정해서 이제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게 했다. 결국 조희영 교육감이 좀 임기 내에 이 정책을 뭐 자사고 폐지를 이루기 위해서 좀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이고요. 네. 특히 조희영 교육감이 좀 난감한 게요. 이미 특별 채용 논란으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는 그렇죠. 이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자사고 소송에서 전패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조 교육감의 이 삼선 도전에 이 먹구름이 끼지 않았나. 그래서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잇따른 악재에 좀 고민이 많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계속 지켜보고요. 자,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